생각하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 스위치를 끄는 방법만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머릿속 생각 끄기. 이 책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신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우리는 한밤중, 아침, 혹은 온종일 두뇌에서 들려오는 정신적 수다와 소음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방해받는다. 부정적 사고, 과잉 사고, 과도한 걱정은 우울과 불안을 불러온다. 이 책은 어째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과잉 사고라는 증상을 진단받게 되는지, 또 과잉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를 다룬다. 정신적 소음이 가진 개별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고 또 이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줄 여러 기법들도 소개하겠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아 밤에 잠을 설치는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결정을 할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가? 일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책은 당신을 두려움을 해소하고 완벽주의에 맞서고 과잉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정의할 수 없다. 이 책에 등장하는 기법과 전략을 연습하면서 당신은 정신적 수다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떤 수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한껏 누리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오로지 오늘뿐이기에 지난번 모임에서 한 일을 후회하거나 다음 약속에서 할 일을 통제하는 데 집착하는 대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만끽하는 법을 배우자. 아마도 이 책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 삶의 결과물을 결정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일지 모른다.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긍정을 배우는 일만이 전부일지 모른다. 이 책에서는 현재의 사고방식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삶에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정신이라는 덫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나날을 끝내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가자. 당신이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지식과 구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1단계. 우리는 왜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걸까? 과잉 사고란 어떤 생각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침투적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과잉 사고는 당신을 둘러싼 모든 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정신을 가득 메운 강박적인 사고들 때문에 어떤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일어났어야 하는 일, 만약에 같은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과잉 사고다. 과잉 사고를 하게 되면 사고의 악순환이나 사고의 패턴 속에 갇히고 만다. 두뇌의 긴장이 주 7일, 24시간 내내 풀리지도 않고 두뇌가 꺼지지도 않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세상이 우리가 행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일에 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신 속에 쉽게 갇혀버리고 만다. 과잉사고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비롯한 여러 기분 장애를 유발한다. 또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를 생각하느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사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생각은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으니 두뇌가 과열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당신이 과잉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고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모든 걸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나? 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과잉사고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온갖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과잉사고는 한번 시작하면 통제하기도 멈추지도 무척 어렵다. 과잉사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1. 불면. 머릿속 생각을 도저히 꺼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불면증을 겪는다. 온종일 피곤했다가도 자거나 쉬려고 눕자마자 잠이 달아나 버린다. 아직 안 한 일, 하고 싶은 일, 이미 했지만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 정신을 온통 뒤덮는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에 집착한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린다. 이것이 바로 과잉사고이며 그 결과 불면증이 발생한다. 2. 불안한 생활.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모두 생각하고 계획하고 난 뒤에야 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머릿속에 갇혀버렸다는 신호다.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대다수가 머릿속을 비우고 평화를 누리려고 약이나 수면제, 술에 의존하게 된다.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미지의 것이 두렵고 통제의 욕구가 든다면 이는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며 정신의 덫에 갇혀 있다는 신호다. 3.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과잉 분석. 방금 전 이야기한 증상과 마찬가지로 통제 욕구는 당신을 압도하는 것이며 이는 과잉 사고 습관을 이루는 주된 문제 중 하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당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미래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정신이 분주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당신은 크나큰 불안감을 느낀다. 과잉 분석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습관은 다음에 할 행동 앞에서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능력까지 약화시킨다. 4.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명 완벽주의. 완벽주의자 역시 통제를 좋아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주변 환경마저도 통제하려 든다.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그 결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좋은 기회를 잡지도 못한다.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다. 5. 지난 일에 대한 때늦은 후회. 통제광은 실패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이기에 종종 어떤 일을 분석하고 재분석한 다음에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또다시 다른 분석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그 무엇도 마음에 차지 않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된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지나간 일에 대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과의 지나간 대화나 행동을 추측하고 그 대화를 제대로 해석했는지 아닌지 자문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과잉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6. 두통. 지난 일을 추측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는 바람에 두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두통이 시작된다. 두통은 잠시 쉬면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신호다. 또 뭔가 마음을 이완시킬 전략을 취하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두통은 몸의 긴장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역시 스트레스의 신호다. 7. 근육통과 관절통. 과잉사고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다. 자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두뇌는 일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과 연관짓고 그 결과 당신을 덫에 빠뜨린다. 이로 인해 압도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 집요한 걱정, 불안, 강박장애를 비롯해 기분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한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 요인이나 문제의 뿌리를 찾아 해결해야만 신체적인 아픔과 통증도 사라진다. 두뇌가 몸과 근육을 공격하면 정서와 기분 역시 영향을 받아 그 결과 기지맥진해지고 정신적으로 소진된 기분 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8. 피로. 앞서 설명했듯 몸과 마음에게 버거운 일들을 얹어줄 때 우리는 피로감을 느낀다. 피로는 몸이 주는 번아웃 경고다. 마치 배터리가 필요한 전자제품을 매일같이 24시간 켜놓거나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닳아버리는 것과 똑같다. 피로는 당신에게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휴식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고갈될 거라고 알려주는 정신의 경고다. 9.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만 자꾸만 당신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진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지만 필요한 것, 해야 할 일, 잊어버린 것에 대해 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건 당신이 생각이라는 근사한 세계에 갇혀버렸다는 뜻이다. 멋지지 않나? 글쎄, 지나친 생각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모든 걸 서둘러 해낼 필요는 없으니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더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잉사고의 증상이나 신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과잉 분석과 지나간 일의 결과를 추측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이 지속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면 두통과 근육통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불면증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일들이 복잡해져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잉 사고와 집요한 걱정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정확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책이 성가신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더 나아지기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라고 생각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과잉 사고가 작동하는 과정. 만약 세상에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물건이나 능력이 존재한다면 당신 역시 그 기회를 덥석 잡지 않을까? 당신이 더 많이 쉴 수 있고 당신의 정신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성, 추진력, 의욕,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후 과잉 사고와 걱정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는 이런 기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은 우선 과잉 사고를 멈추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하룻밤 사이에 생각을 잠재우는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려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날마다 정신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법을 연습하면서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마음 챙김의 삶을 향해 한 발짝 내딛게 된다. 그 누구라도 때때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기에 단지 생각이 많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잉사고가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매번 전개되는 패턴이 되어 당신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파괴적인 과잉사고는 다음 두 가지 사고 패턴과 연결된다. 반추, 과거를 끝없이 다시 생각하는 것. 반추적 사고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당신이 집착하는 과거의 사건에 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곱씹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신이 선택이나 행동을 후회하면서 생각의 덫에 빠진다. 예를 들어 당신은 회의에 참석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할 수 있었을 다른 말에 대해 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반추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들은 부정적인 말에 대해 생각하다가 당신이 그 생각 이전에 한 어떤 행동과 연관지어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에게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다가 서서히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집요한 걱정,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 당신은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일로 예정된 발표를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신은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며 이 때문에 배우자나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일에 자신이 없어진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 다음 그런 비전의 근거에 불안해진다. 부정적인 사고, 걱정, 부정적인 결과나 경험을 반추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역시 문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학교에 자녀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 건물을 나서서 당신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까지 5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런데 학교로 가던 당신의 차가 고장나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보호자 없이 기다리다가 낯선 사람에게 납치당하는 장면, 즉 비전이 그려진다. 그 순간 당신은 불안해지고 정신의 농간 때문에 스스로 나쁜 부모나 양육자라고 믿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과잉사고가 만들어내는 정신의 덫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돌아보자. 그 다음에는 차를 수리해줄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대신 자녀들을 데리러 가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화를 하자. 잠시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면 비이성적이고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과잉사고 다루는 법. 여러 연구가 과잉사고는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대응 기제로 술이나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반추적 사고와 과도한 걱정에 종지부를 찍는 방법을 어서 알아보자. 평화와 고요, 더 편안한 밤을 위해 다음 전략들을 연습해보자. 1. 과잉사고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자기 인식을 연습하자. 이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의 트리거가 무엇인지, 과잉사고 습관에 빠져드는 첫 신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첫 단계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인지하자.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인식한 다음 불안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걱정스러운 일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10분간 허락해 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타이머를 맞춰라. 이런 사고방식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음 걱정으로 넘어가자. 이 과정을 모두 완수한 뒤에는 심호흡을 한 다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린다. 2. 자신의 사고에 도전한다. 자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것은 당신을 가둬놓는 부정적인 과잉사고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이다. 지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집세를 늦게 내서 노숙인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발 물러서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보자. 자꾸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리지 않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다면 머릿속을 괴롭히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허둥지둥하는 대신 당신의 사고에 도전하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자. 조금 늦는다고 회사에 전화할 수 있을까? 간신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이해하자. 한 발 물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일들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문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자문하자. 문제와 스트레스 요인에 관해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뇌는 당신의 통제하에 움직이게 되고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연히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 문제를 인지하자. 해결책을 찾아보고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자문하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자. 4. 마음 챙김을 배우고 연습한다. 마음 챙김이란 우리를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기법이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마음 챙김이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이 존재 말고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당신과 당신의 생각은 하나라는 것이 마음 챙김의 가르침이다. 생각해보자.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으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면 의도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자.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과잉사고와 부정적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5. 채널을 바꾼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분홍 구름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 보라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아무리 애써도 코끼리의 색깔과 코끼리의 움직임이 자꾸 생각날 것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 먹으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려 하는 대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가벼운 잡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보자.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과잉사고나 걱정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쏟게 된다. 당신의 생각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일기를 써보자. 당신이 지금 느끼는 기분과 어울리는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자. 스크래블 게임을 하거나 집안에 있는 다른 사물들과 상호작용해보자. 때로 집안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아니면 당신이 있던 장소를 벗어나기만 해도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다. 이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신을 재부팅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연습하면 할수록 정신을 고요하게 다스리는데 더 능숙해질 수 있다. 정신이 고요해지면 심사숙고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는 당신의 정신이 불필요한 걱정들을 저절로 끊어내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문제 해결 능력도 나아진다. 과잉사고는 장애일까? 과잉사고는 내면에 숨겨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는 자신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통제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사고를 하고 이런 부정적 사고를 맴도는 사고 패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진다. 과잉사고가 장애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답은 그렇다이다. 또 예를 들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처럼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실 맞는 것과 틀린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판단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고착시키고 맞거나 틀린 목표를 달성하려 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맞는 말을 했나 또는 내가 올바른 인상을 줬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가족은 당신의 판단에 근거해 당신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즉,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태도나 믿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의식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행하자. 과잉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면 과잉사고는 장애가 된다. 일을 끝마치지 못할 때, 실수를 두려워할 때, 과잉사고는 장애가 되고 나아가 불안, 우울을 비롯한 다른 기분 장애가 뒤따른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 걱정이 당신이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 꼭 당신이 과잉사고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늘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인생, 건강, 가족, 친구 등등을 걱정하는 건 역시 과잉사고 장애의 신호는 아니다. 타인의 삶이며 타인의 걱정, 두려움에 대해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역시 단순히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격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과잉사고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증상 중 해당되는 것이 하나 이상이라면 과잉사고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기에 타인의 판단에 의문을 가진다.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타인이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걱정한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최악의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마침내는 세상 모두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게 된다. 실패나 실수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이런 말을 할 걸 또는 하지 말 걸,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린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뒤 목표를 영영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결코 세우지 않으며
이 때문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결국 목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신을 멈출 수가 없어서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다. 이런 증상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우려되는 점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의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전문가가 대처 방법을 비롯해 과잉사고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타인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해 소통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취미나 흥미를 즐기기 어렵거나 집착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업무를 생산적으로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과잉사고가 무엇인지 또 과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과잉사고를 유발하는 또 다른 증상과 원인들 역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